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야의 뜨개 팟캐스트 27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와,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 빨리 돌아온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물론 날은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지만 저는 울 가득한 뜨개로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속념색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F5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F5는 바로 이 유니콘 로빈입니다. 이 유니콘 로빈은 정말 제가 뜨기 귀찮아하는 인형인데요. 무려 레이스 코반을 4호로 떴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 근데 너무 레이스 코바늘로 떴더니 결과물이 너무 예뻐서 머리를 다 완성했을 때쯤에는 와, 정말 이 피카파우 동물 친구들 그 책을 보고 뜬 건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인형을 다 레이스로 떠서 미래에 태어날 그 저의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헛된 생각을 했는데, 이 머리를 뜨고 이제 몸통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유니콘답게 정말 실도 여러 가지를 썼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속념색실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갈기와 꼬리에 사용된 실은 열매달 이틀 사장님께서 염색하신 실인데 800m로 조금 짧지만 여기 화면에는 잘 안 담기는 것 같은데 반짝반짝한 실이어서 원사가 이제 반짝이가 있는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니콘의 갈기와 꼬리에 참 걸맞는 실이고, 여기 날개는 루이앤로이의 꼬모 레이스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터치도 레이스얀을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루이앤로이얀의 믹스베리 얀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램술은 이건 다 램술 사용했는데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한 걸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엄청 고생이었지만, 근데 그래서 그 다리가 한쪽을 이게 뭐 몇 단을 떠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단을 떠라 이렇게 돼 있었다면 제가 한쪽 다리를 까먹고 한 단 덜 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쪽 다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무튼 몸이 불편한 유니콘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런 게 핸드메이드의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감성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고 이제 그냥 냅뒀고, 이제 더 이상 수정할 수도 없고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세 다리로도 잘 서 있는 유니콘 로빈입니다. 근데 정말 인형은 만들 때 정말 폭풍 귀찮은데 만들고 나면 너무 예뻐가지고 참 뿌듯해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코바늘 인형 만들고 싶은 마음 한 6개월 동안은 싹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 너무 예쁘고 귀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속념색실로 떴더니 그것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바늘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코바늘도 호수가 작아야 이렇게 결과물이 귀엽고 예쁘고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바늘 호수가 작아야 이렇게 완성품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피카파우 책, 저는 1권에서 본 유니콘 로빈, 이 친구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인스타에도 게시물 2개나 올렸었는데, 아무튼 첫 F5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F5는 바로 이 헤드밴드인데요. 스프링 라벤더 헤드밴드인가? 그거는 코바늘 무료 도안이었습니다. 이거는 코바늘로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레이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떻게, 뜨기 전에는 어떻게 떴을까? 이거를 정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특이한 레이스였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로로 떠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슬로 먼저 바탕을 완성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버드? 이런 거 뭐라 그러죠? 퍼프? 이런 거 퍼프다리를 뜨면서 이렇게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너무 이렇게 귀엽게 있고 이파리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귀엽게 있어서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저도 만들어 봤는데, 제가 평소에 아주 열심히 쓰고 다니기에는 조금 투머치 러블리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어린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선물해주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뜨느라 너무 귀찮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 레이스 이거 코 단 세가지고 사슬 몇 개 건너뛰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저 좀 귀찮아해가지고 뜨는데 귀찮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 없이 무념무상 뜨면, 그리고 이 도안이 되게 친절한 게 무료 도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별로 사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영어 도안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진을 보고 아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이제 아실 수 있다. 그래서 뜨기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도안이었고 저는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길 긴뜨기로 좀 줄여가지고 여기 끝에 고무줄을 연결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밴드를 저는 별로 쓰는 편은 아니었는데 머리띠는 좀 자주 쓰거든요. 근데 헤드밴드를 쓰니까 좋은 점이 그 귀 뒤가 전혀 안 아파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고 또 머리띠는 보통 얇고 하니까 또 아무리 두꺼워도 이렇게 앞으로 좀 잘 넘어오는데 이 헤드밴드는 완전히 뒤통수까지 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머리가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밴드가 정말 귀 뒤가 안 아프고 예쁘다, 상큼하다.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하늘색으로 떴더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실은 니트 컨테이너의 코튼 실로 떴는데요. 이 실이 정말 저 너무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스와치는 풀러버렸는데 대바늘로 뜬 스와치도 코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정말 아직 여름실 어떤 걸로 뜰지 모르겠다. 정하시지 못한 분들은 니트 컨테이너 코튼 백 정말 추천드립니다. 완전 강추예요. 그 색깔도 다양하고 코바늘로 떠도 이렇게 예쁘게 편물 나오고 대바늘 편물이 정말 예상했던 것 외로 너무 고르고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저 세탁도 안 하고 그냥 편물만 떠봤는데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뭘 뜰지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F5는요. 근데 이건 F5라고 할 수 있나? 잘 모르겠지만 로사 루시에입니다. 이거는 제가 레이첼님의 패키지로 구매를 했고요. 원래 엄청 큰 사이즈로 뜰지 작은 도일로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완성할지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 크게 뜨려면은 시간을 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완성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이렇게 하나 완성했고 실정리는 아직 다 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봐도 너무 예쁘고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약간 여름실이고 굉장히 고슬고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 좀 방석으로 연결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약간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좀 땀이 나고 여름이라서. 그래서 겨울에는 또 차가워서 방석을 깔고 왔는데 여름에까지 그 방석 깔고 앉기는 너무 더우니까 얘를 대신 좀 깔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스가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고 특히 이 가운데 있는 이 반짝이 실들 이걸 두 겹 잡고 뜨는 건데 얘네가 포인트가 돼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크게 떠가지고 어디 뭔가 실장 가림막 레이스로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약간 아무튼 노동력 대비 이거 어디다 써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크게 뜰까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근데 그건 또 어디다가 써야 되죠? 근데 제가 이거 말고도 막 여러 개 뜬 게 있는 블랭킷들이 정말 여러 개 떴는데 어디다가 쓰기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뭔가 어디다가 쓰면 좋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댓글로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예쁘게 잘 써보고 싶어요. 아니 옷은 이렇게 입는다 치지만 이런 거는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작년인가 떴던 것 같은데 카멜리아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레이첼님께서 최근에 원래 이거 판매 중지하셨다가 최근에 다시 판매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엄청 크거든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거의 제 키만 해요. 이렇게 발끝부터 제 목 위까지 오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예쁘게 떴는데 이거 어디다가 쓰냐 그것이 참 고민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카멜리아? 그리고 저희 고양이랑 이름도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어디다가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침대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펼쳐놔야 되나? 근데 이렇게 의자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기에 너무 예쁜데?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놓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어디다가 놔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잘 개서 보관만 하고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F5인 것 같은데요. 네 번째 F5는 바로 노프릴 스웨터입니다. 노프릴 스웨터는 이건 정말 오래된 프로젝트예요. 제가 대학생 때
제 막내 동생이 대반을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가르쳐주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서 완성했습니다. 정말 오래 걸린 프로젝트고, 근데 뭐 제가 주로 잡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코가 여기저기 다르지만 아직 세탁도 안 했고 실정리도 안 한 그런 상태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남동생 옷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는 좀 오버핏인 느낌이 있고요. 실은 여기 맨 위에는 이거 다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한 실이고, 여기 위에 2개는, 그리고 밑에 실은 제가 그냥 개인 블로그에서 판매하시던 거 구매한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 배색으로, 무려 3단 배색으로 완성했고, 제가 이 스웨터 완성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글런 늘림은 다 사실 제가 해줬고요. 그 당시에도 동생이 그때 초등학생이고 너무 어렸어서 레글런 늘림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무리라고 판단을 했고, 무한 메리아스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왜 저희가 뜨개 시작할 때 중간에 시작점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 시작 마커를 걸잖아요. 그래서 저는 컨티넨탈로 뜨기도 하고, 이제 워낙 많이 떴으니까 그런 시작 마커가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동생이랑 같이 앉아서 저도 제 뜨개를 하고 동생도 이 스웨터 뜨고 있는데 갑자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와! 막 그러면서. 그래서 얘는 왜 박수를 칠까? 그래서 너는 왜 박수 쳐? 왜 박수 쳐? 그랬더니 동생이 한 바퀴가 돌아가지고 이 시작 마커에 도착해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고요. 그래서 그 동생이 이 스웨터에 대한 열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밤마다는 아니지만 한 며칠은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뜨게 하고, 동생 시작 마커 올 때마다 막 박수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 마커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도달할 때마다 박수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 마커를 넘기고 막 더 뜨곤 했는데, 시작 마커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완성한 루프릴 스웨터입니다. 빼띠니뜨님의 도안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전 세계에서 뜨게 하는 분들이라면 한 80% 이상은 한 번씩 떠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루프릴 스웨터였고요. 저도 이게 캐스트는 얘를 더 먼저 한 것 같은데, 더 먼저 완성한, 나중에 캐스트는 했지만 더 빨리 완성한 루프릴도 하나 있었고, 아무튼 그랬지만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서 어쨌든 완성을 했답니다. UFO에서 F5로 넘어온 아주 바람직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완성해서 아주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또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라서 너무 좋아요. 왕! F5들은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바로 윕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윕은 짜라잔, 이 프리마베라 스웨터인데요. 근데 제가 이거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죠? 이거는 데일리 니팅yar에서 구매한 글로시라는 반짝이 실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300g? 아니, 그 정도 이렇게 감아달라고 요청해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실이 굉장히 가운데에 이렇게 울심지가 있고, 반짝이로 된 실이 이렇게 얘를 이렇게 회오리처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의 실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패클들도 박혀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서 스패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패클들도 박혀 있는 그런 예쁜 실입니다. 그래서 편물 뜰 때도 너무 기분이 좋고 예쁜데 잘 걸린다는 점. 왜냐하면 아무래도 스패클 이렇게 감싸져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이게 비침무늬가 들어가는데, 비침무늬를 하다 보면은 두 코 모아뜨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아뜨기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동그란 스패클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예쁘고 겨울에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더운 여름에 모헤어를 캐스트온에서 이렇게 열심히 뜨고 있답니다. 벌써 소매 분리가 끝났고요. 그리고 몸통 뜨고 있는데 그냥 패턴 너무 예쁘고 실이랑 너무 찰떡인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패턴에 뒷목 경사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완전히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패턴에 따라서 뭔가 뒷목 경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고 이런 걸 좀 기대했는데 뒷목 경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것이 조금 아쉬운 옷이기는 한데 또 이렇게 모헤어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느렁느렁하고 큰 바늘로 보다 큰 바늘로 뜨는 옷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알아서 조정해서 입으라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작 바늘보다 저는 좀 작게 뜨고 있는데 치아오구 바늘로 뜨고 있고요. 4.5mm 사이즈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보다는 조금 작은 바늘 사이즈지만 제가 손이 굉장히 느렁느렁하기 때문에 얼추 게이지가 맞을 것도 같지만 제 기억으로는 원작 게이지가 가로가 14코였는데 저는 한 16코, 17코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입어보면서 레글런 늘림 어디까지 할지 정했고 그냥 레글런 평소에 저는 한 23cm면 굉장히 여유 있거든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하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3cm 될 때까지만 뜬다 생각하고 그렇게 뜨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무늬가 굉장히 반복적이어서 이렇게 한 번만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감 잡으시면 늘림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다 똑같이 해서 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늘림도 뭔가 사실 여기 겉뜨기도 있고 안뜨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늘림도 그 겉뜨기면 겉뜨기 늘림으로 안뜨기면 안뜨기 늘림으로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다 겉뜨기 늘림으로 한 다음에 그러니까 M1L 또는 M1R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그 다음 코에서 그 겉뜨기 할지 안뜨기 할지 정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예쁜 거에 비해 엄청 대충 쓰여졌다는 느낌을 받은 패턴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완성물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완성해서 이번 가을 겨울에 잘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편물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 엄마도 딱 보시더니 너무 크지 않으면 본인이 입고 싶으시다고 하실 정도로 정말 예쁜 실과 패턴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엄청 귀엽고 예쁩니다. 아무튼 너무 귀엽고 예뻐요. 여기 이렇게 몸통 쭈그리 돼서 잘 보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윕은 프리마베라 스웨터였고요. 또 약간 프리마베라 스웨터는 레벌리에서 구입이 안 돼가지고 그 작가님 사이트에 가서 구매해서 따로 저장해서 봐야 한다는 점, 그것이 약간 또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윕은 바로 이 52주의 숄 책에 나와 있는 라임라이트 숄인데요. 바늘이 짧아서 여기까지밖에 못 보여드리지만 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은 니트 컨테이너의 에어울 1합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구매했던 핑거링 염색얀 한 볼. 그 라임라이트 숄을 고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손염색 실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라임라이트 숄이 손염색 실 그 한 볼로 다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도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어홀은 이제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손염색 실 핑거링 한 볼과 핑거링 만약에 둘 다 손염색 실로 바탕실과 배색 실을 두 개 다 손염색 실로 뜨시려고 해도 각 한 볼씩만 있으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숄이라서 캐스트온을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염색 실로 레이스를 떴더니 근데 모든 손염색 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사용한 손염색 실은 굉장히 정신없는 염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에서 봤을 때도 단점이 레이스 무늬가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인스타에 스토리에서 투표도 했었어요. 이 바탕과 여기 레이스를 바꿔서 무늬를 이제 실을 바꿔서 떠야 할까 이렇게 질문도 했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정신없는 손염색 실이다 보니까 좋은 점이 제가 뜨다가 이제 레이스를 몇 번 틀렸는데 그냥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모르시겠죠? 제가 어디 틀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keep going 하기로 했습니다. 또 풀고 뜨는 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되게 특이한 게 랩앤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무늬가, 얘는 보시면 얘는 여기까지만 있고 또 얘는 여기까지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여기까지만 있는 그런 랩앤턴을 이용해서 줄무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레이스 있고 그다음에 가터뜨기 구간 있고 하는 이런 아주 재밌는 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랩앤턴을 이용해서 줄무늬를 만들어준다는 게 정말 신박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름 또 뜨고 나서 보니까 이 약간 오트밀 색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연한 밝은 베이지인가요? 오트밀 색 이 램술 그 에어오일과 이 갈색과 파란색이 섞인 손염 색실의 그 색 조화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같은 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 하얀색과 얘가 거의 이제 비슷한 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같은 느낌의 실이라서 잘 이제 색을 결정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다. 근데 이거 도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는 52주의 숄 한국어판을 샀거든요. 근데 글쎄 이제 늘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섹션이, 숄은 보통 섹션으로 나눠서 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를테면 여기 가터뜨기 부분은 섹션 1, 그 다음에 이렇게 줄무늬 있는 부분 섹션 2, 그 다음에 레이스 섹션 3, 다시 가터뜨기 섹션 4, 이런 식으로 섹션별로 나눠서 뜨게 되는데, 글쎄 첫 섹션에 오류가 있습니다. 도안에. 근데 제가 그 셀리님께 여쭤봐서 확인해 봤는데, 셀리님도 이 숄을 뜨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영문판에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한국어판에는 잘 안 나와, 틀리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왼코 늘림하고 오른코 늘림, 이거를 아무튼 왼쪽에서는 왼코 늘림하고, 처음 시작할 때 이를테면 앞면에서 시작할 때는 왼코 늘림하고 끝에서는 오른코 늘림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양쪽 둘 다 그냥 왼코 늘림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뜨다 보니까 한 섹션 3쯤 가서 이상하다, 아까 섹션 1에서는 왼코 늘림이었는데 왜 섹션 3에서는 왼코 늘림 오른코 늘림으로 하라고 하지? 그거를 섹션 3에 가서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섹션 1, 2에 잘 이렇게 왼코 오른코로 잘 나와 있고 섹션 3에 가서 왼코로 하세요 라고 했으면은 이상하다 하고 뭔가 다시 찾아보거나 했을 텐데, 그냥 섹션 1에 그렇게 왼코 늘림 이렇게 잘못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근데 물론 도안은 끝까지 읽어보고 떠야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건 그냥 뜨지 않으면 거의 발견할 수 없는, 또 발견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였거든요. 그래서 첫 섹션에 그렇게 한국어 번역이 잘못된 것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라임라이트 숄을 뜨시는 여러분, 섹션 1에 늘림이 잘못 표기되어 있으니 꼭 다른 섹션을 참고하셔서 늘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오른코 왼코 늘림 잘 못한 것이 굉장히 속상해져 버린 도안. 그래서 약간 멈추고 있어요. 굉장히 정책이에요. 인스타 투표 올렸을 때 거의 여기 가터뜨기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거의 잘하지 못한 그런 숄입니다. 물론 숄이니까 코스에 압박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앞에 늘림 틀린 거 약간 속상해져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티가 나지도 않기도 하는데 그냥 아무튼 혼자 속상해지고 약간 센치해져가지고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숄이 살고 있는 프로젝트 백은 제가 쩐유의 오밀조밀에서 구매한 프로젝트 백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은 이렇게 꽃무늬고 안쪽은 이렇게 또 핑크색 천으로 덧대어져 있는데 이 천이 굉장히 여름 천인 것 같아요. 겨울 천처럼 엄청 두꺼운 느낌은 아니고 그냥 탄탄하고, 엄청 탄탄한 건 또 아니지만 엄청 흐물흐물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튼튼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주머니도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넓은, 제가 평소 쓰는 거랑 생각하면은 세로로 길기보다는 가로로 넓은 스타일의 프로젝트 백이고, 근데 숄 아직 많이 안 자라고 또 얇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네모나게 모양이 잡혀있는 그런 프로젝트 백이고, 저는 그냥 이 프린트가 예뻐서 구매했습니다. 세 번째 립은 두구두구두구, 이건 굉장히 신나는 립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많이 떴기 때문에 소개하기 굉장히 신나는 립이고,
바로 에이프릴 가디건입니다. 근데 지금 버튼밴드를 더블 니팅으로 뜨고 있는데 이렇게 접혀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쪽 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다 떠서 목을 지났어요, 여러분. 목을 지났고 이 반대쪽, 근데 단추가 아직 단추구멍이 시작되기 전 그 V 넥라인 부분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더블 니팅 튜토리얼 영상도 찍어놨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버튼밴드 더블 니팅으로 뜨고 싶으시다면 가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버튼밴드 실은 니트 컨테이너 램술 4합으로 뜨고 있고요. 버튼밴드는 제가 고무단이랑 똑같은 바늘 호스로 뜨고 있는데 랜턴문으로 뜨고 있고 US 3.25mm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바탕실 메인실이죠. 메인실은 루이앤루이의 워터릴리 버전 2랑 그 다음에 램술 그냥 흰색 램술 3합 이렇게 해서 총 4합으로 뜨고 있고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떴고 그리고 이렇게 좀 길게 뜨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래 에이프릴 가디건이 이렇게 크롭 기장인데 소매 분리하고 나서 겨드랑이에서부터 고무단까지 좀 길게 뜨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사실 제가 이 조합으로 에이프릴 가디건을 뜨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완성한 애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 버튼밴드도 조금 더 얇게 해봤으면 좋겠고, 또 그때 그 친구는 흰색 바탕에 앙고라실을 70%인가? 그걸 섞어가지고 막 너무 털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이랑 입으면 검정색 옷 안에 막 다 털 박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앙고라실 빼고 그냥 흰색 램솔들이랑만 합사해서 떠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뜨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이제 레이스 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워터릴리 버전 2는 지금 또 판매하시는 실도 아니라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소매 분리할 때까지는 그냥 다 같이 잡고 떴고요. 그 다음에 몸통 뜰 때부터는 몇 단은 레이스 잡고 뜨고 몇 단은 그냥 램술 4합으로 뜨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뜨다가 여기 고무단에 가서는 그냥 흰색 램술로만 떠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뒷판도 보시면은 엄청 레이스 있고 없고가 엄청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한데 막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약간 모를 정도? 그래서 이렇게 잘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만 뜨면 완성이니까요, 여러분. 원래 더블 니팅 엄청 안 잘하는 거 아시죠? 근데 더블 니팅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신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고민은 무엇이냐? 이 에이프릴 가디건 단추를 뭘로 할 것이냐, 이것이 또 고민인데요. 제가 단추 후보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냥 정했어요, 뭘로 할지. 근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약간 공유를 하자면, 속상한 건 아니고 조금 아무튼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마커에 지금 같이 걸어봤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진주가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은색 장식이 있는 이런 동그란 단추입니다. 근데 이 단추는 저희 엄마가 전에 일본 여행 가셨을 때 사와 주신 단추인데요. 제가 엄마 일본 여행 가셔서 이렇게 단추를 좀 사와달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요즘 사실 한국에도 예쁜 단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일본에서 안 사도 됐을 것 같은데 일본 단추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막 아무튼 엄청 비쌌고, 그래도 이 단추 엄마가 사와 주셨는데 몇 개를 살까 해서, 근데 제가 뭐에 붙일지 정하고 부탁드린 게 아니어서 일단 6개씩 모든 단추를 6개씩 사와 주세요 부탁드려서 6개씩 사주셨는데, 에이프릴 가디건은 또 단추가 4개만 달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늘려서 6개를 달아볼까요? 그런 생각은 처음 해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4개를 써버리면 나머지 2개는 어디다가 쓸 것이냐, 그걸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두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이 단추인데, 이 단추는 사실 어디서 구매한 단추는 아니고 그냥 제가 어떤 청자켓에 달려있던 장식품이었는데 이걸 다 뗐어요. 근데 이게 딱 4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여기 가운데 진주가 있지만 이렇게 금 테두리인 이 단추를 붙일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개수가 딱 4개여가지고 얘를 하면 깔끔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제 마음에 쏙 드는 거는 이 단추다. 그럼 이거 6개로 늘릴까요?
근데 그랬다가 2개만, 왜 사실 소품 쓰거나 할 때는 요런 2개만 있어도 충분한데 말이죠. 고민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제가 그때 엄마한테 부탁드려서 구매했던 일본 단추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다 고른 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보고 예쁜 걸 사주셨는데, 이 단추는 자개 단추인데 꽃무늬 이런 자개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6개 사다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은 금 단추인데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특이한 게 이렇게 가운데가 뭔가 진주라기보다는 그냥 베이지색?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그런 단추입니다. 근데 그렇게 3종류 사다 주셨나봐요. 아무튼 이렇게 3종류의 단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단추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예쁘거든요. 이거랑 그 아까 이 하얀색 단추, 이게 정말 예쁜 것 같고, 물론 그 다 금색 단추도 예쁜데, 아무튼 그래서 뭘 붙여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같이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윗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굿바이 작품입니다. 굿바이 작품? 아무튼 이제 떠나보내야 할 것 같은 가방인데요. 이거는 제가 린넨 VIP실로 떴고요. 한 가지, 원래 배색으로도 뜰 수 있는데 한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뜨다 보니까 한 3볼 반?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바늘은 코바늘 무사용 5호로 떴고요. 이렇게 그레니 스퀘어 백.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그냥 빽빽하게 채우고 한쪽은 이렇게 그물 니트 모양인,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밑으로 처지기도 했고, 어쨌든 이렇게 숄더로 엄청 잘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는데, 근데 어깨끈에 보니까 이렇게 너무 잘 들고 다녀서 그런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염이 됐더라고요. 근데 약간 빨아서 쓸까 하기에는 또 새로 만든 가방들도 있고 이미 만든 가방도 있고 해서 일단 한번 빨아보고 만약에 이렇게 수습이 되지 않으면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실도 나와 있고, 막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잘 숨겼는데도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보내주기 약간 아쉽지만 이제 곧 작별 인사를 준비할 그런 가방입니다. 근데 아직 린넨 VIP실 또 저 엄청 많기 때문에 새로 다시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빨아서 손잡이 부분이 잘 원상복귀 된다면 그냥 안 보내주고 계속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그냥 휘뚜루마뚜루 어디든 메고 다니기 좋아서 잘 들고 다녔던 가방인데, 또 요즘 너무 예쁜 가방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우기를 또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새로운 것들을 사고 싶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손염색실 특집, 이 손염색실 특집을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모은 손염색실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드리려고 해요. 제가 손염색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제 함뜨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 젠 니트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젠님이 저한테 손염색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아까 그 에이프릴 가디건에 사용한 워터릴리 버전 2, 이거를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걸 선물로 받았는데 얘로 도대체 뭘 뜨지? 이 생각을 이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핸드다잉얀 구출 작전이라는 함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참여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왜 구출 작전이냐면 핸드다잉얀이잖아요. 근데 그게 DYE지만 DIE, 그 다이, 죽다라는 이 다이와도 발음이 유사해서 그 죽어가는 핸드다잉얀들을 구출하자. 그래서 핸드다잉얀 구출 작전이라는 함뜨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었고, 코바늘 작품도 있어서 정말 쏠쏠했던,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던 그런 함뜨였고, 저도 그 함뜨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에이프릴 가디건 완성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손염색 실 근데 타래로 있을 때 너무 예쁜데 막상 사면은 뭘 뜰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손염색 실로 이렇게 몇 벌 떠보고 하면서 나름 저만의 규칙 이런 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고 어떻게 핸드다잉얀을 쓰면 좋을지, 어떤 작품에서 핸드다잉얀이 제일 빛나 보일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 취향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제 취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 보카시 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신없는 실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은은한 핸드다잉얀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스 위주로 핸드다잉얀을 구매하게 됐고 몇 할에 안 되지만 핑거링도 구매하게 됐는데 제가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다잉얀들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도안 추천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핸드다잉얀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또 핸드다잉얀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다잉얀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구매했던 건 H스토리의 오로라 비마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블루 마을, 파란색 계열 실색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실이고요. 다음 똑같이 H스토리의 비욘디 노을이라는 스패클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톤 다운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H스토리의 바이올 레빗 실입니다. 이걸 최근에 구매했고요. 그리고 루이앤로이의 꼬모 실도 최근에 구매해서 이제 레이스 안인데 볼로 감아놨습니다. 초록색이랑 뭔가 연한 형광주황색 이런 것들이 섞인 그런 실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옛날에 구매했던 것 중에 루이앤로이의 데피니움 실입니다. 이거는 핑거링 실이고 아직 타래로 감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루이앤로이의 드라이 부케 실이고요. 얘도 타래로 있고 핑거링이고 아직 감지 않았는데 그런 말린 부케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루이앤로이 실인데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이앤로이에서 구매했던 실이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 실은 DK 굵기고 피오니 실이고요. 오밀조밀얀에서 구매했는데 이거는 핸드메이드 페어 때 구매한 거라 한정판이라 온고잉은 아니지만 어쨌든 DK 실이고 이걸로 제가 그 헤이즈 스웨터 만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만큼 남았어요. 그리고 또 소개 안 한 실이 이 실은 펜지꽃 실인데요. 실곡간의 펜지꽃입니다. 그래서 흰색 바탕에 보라색, 핑크색 스패클이 들어가 있는 실이고 이 실은 오밀조밀얀의 그 온고잉 실인데요. 이것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매그놀리아 블룸 스웨터 뜰 때 합사해서 같이 쓰고 요만큼 남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이안에서 구매했던 실인데 아마 해외 작가님 수입실입니다. 얘도 제가 만든 도안인 샤가레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스웨터 뜨고 요만큼 남아서 이렇게 감아둔 거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실도 굉장히 옛날에 샀던 실이고 이 실로는 제가 조끼를 합사해서 떴었는데 이 실 같은 데서 구매한 건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할게요. 얘는 실 이름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실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느낄 때는 손염색 실은 이렇게 타래로 볼 때 물론 예쁘지만 타래로 보는 것보다 이 실을 설명을 안 했네요. 타래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볼실로 감아놓는 게 훨씬 이 실의 전체적인 색감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열매달 이틀에서 구매했던 실이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유니콘 꼬리에 사용했던 실인데 실 이름이 뭔지 까먹었습니다.
오프라인 공방에 방문해서 구매했던 실이고요. 이렇게 반짝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의 일단 뭘 뜰지 정할 때는 이런 타레로 감아져 있는 것보다 볼실로 감아져 있는 색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볼실로 감아져 있고 그리고 얘랑은 비슷한 톤의 실을 합사하면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레이스 얀을 기준으로 해보자면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하늘색 이런 실들이랑 합사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실은 베이지색이나 이런 톤 다운된 이런 그런 색? 그러니까 물론 여기 실 안에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 있지만 그 색으로 합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뭔가 핑크 베이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합사하고 얘는 또 멀리서 딱 봤을 때 이거 실 이름 기억났어요. 믹스베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멀리서 봤을 때 핑크색이니까 분홍색 계열의 실이랑 합사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흰색 이런 기본 바탕색이랑 합사하면은 뭐든지 다 잘 어울리지만 색깔 있는 실이랑 어떻게 합사할지 고민할 때는 이렇게 볼실로 감아놓은 것의 느낌을 보시고 어떻게 합사할지 그런 데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좀 두께가 있는 실 있잖아요. 근데 이 실들은 전체 스웨터에 쓰기는 조금 많이 사야 되고 그런 부담이 되니까 저처럼 한 벌씩 구매하셨다면 배색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배색에 사용하면은 보통 실이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볼당 2벌 정도 뜰 수 있는 양인 것 같고 이제 핑거링도 마찬가지고 DK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핑거링 실로는 배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쇼를 뜨는 것을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스 양을 합사한 손염색 실이 너무 만약에 튈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사실 이제 이런 색들은 형광 염색이 염료가 많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단독으로 쓰기에는 좀 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손염색 실 합사한 편물도 부분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요크 스웨터에서 위에 무늬나 이런 부분은 그냥 단색 실로 뜨고 몸통 부분만 이런 염색 실로 뜬다든지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뜬 스웨터 중에서도 쯔바이그 스웨터는 염색 실을 합사해서 썼었는데 갓도얀에 로투스 얀을 썼었고 몸통 부분에만 손염색 실을 합사해서 포인트를 줬는데 그게 그렇게 은은하고 정말 예쁘게 합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합사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합사입니다. 그래서 핸드다잉 얀으로 어떤 패턴을 뜰지를 결정할 때에도 저는 엄청 무늬가 튀지 않는 도안들을 추천드리는데요. 무늬 자체가 포인트가 돼서 그 무늬가 도안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아란 스웨터들이 그런 도안에 속할 것 같은데요. 핸드다잉얀으로 아란 스웨터를 뜨면은 뭔가 핸드다잉얀에 묻혀서 무늬도 조금 묻힐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란 스웨터처럼 무늬가 엄청 포인트되는 도안보다는 이렇게 무늬가 있더라도 첫 번째 핀처럼 잔잔한 무늬여서 이제 전체적으로 핸드다잉얀이 포인트를 더해줄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팔 부분에만 핸드다잉얀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이런 잔잔한 꽈배기나 아니면 잔잔한 레이스가 있는 그런 도안들의 핸드다잉얀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색을 뜰 때에도 바탕색으로 핸드다잉얀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무뜨기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꽈배기가 있는 옷에는 또 사용해도 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안마다 다르겠고 근데 해외 분들 보면 핸드다잉얀은 보통 숄로도 정말 많이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더 핸드다잉얀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노프릴 스웨터 같이 무한 메리아스로 뜨는 옷들에도 핸드다잉얀 사용하셔도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또 무한 메리아스는 그냥 그 핏 자체로
너무 예뻐서 무한 메리아스라도 더 이렇게 간단하고 그러니까 심플한 색, 단색으로 떠야 또 더 예쁠 것 같은 도안도 있고 아무튼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왼쪽에 The Feels Right T 같은 경우에는 핸드 다잉 얀으로 아예 이렇게 배색 부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핸드 다잉 얀으로 줄무늬가 생기는 것을 활용해서 그걸 이제 무늬로 해서 신박하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안들 중에서도 마치 스웨터나 포엣 스웨터 같은 것들이 핸드 다잉 얀으로 뜨기 좋은 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취향에 맞는 손념 색실에 어울리는 도안까지 추천드리는 것이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전부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